네, 19세기 후반 파리 화단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인상파와 아카데미즘파의 대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논란의 가운데에 서 있었던 윌리엄 부게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맞는 비탄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아이가 남자의 무릎에 사지를 벌리고 누워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것이죠.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여인은 이브입니다. 남자는 아담이고 죽은 아이는 그들의 둘째 아들인 아벨입니다. 성경에는 큰아들 카인이 동생을 시샘하여 죽인 것으로 되어 있죠. 어머니 이브에서 시작된 그 원죄는 아들 카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아이를 잃은 부모, 그것도 형제간에 일어난 살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가혹하죠. 에콜 데 보자르에서는 이제 매년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로마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입학한 3년째 부게로는 10명 중 3등의 성적으로 로마에 갈 기회를 잡았지만 국내 문제로 인해서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10명 중에 7번째였습니다. 이제 4년간 로마 유학 기간 중에 이제 부게로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 대작들의 구성과 또 형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 기간 중에도 이제 그림에 대한 그의 그 쉬지 않는 근면성과 이제 인내심은 계속되었고 친구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시지프스였습니다.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자, 큐피드가 물을 길러온 소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이야기하자 소녀의 눈이 이제 쟁반처럼 커졌습니다. 소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큐피드가 들려준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었으니 이제 사랑의 열병에 이제 빠질 것 같거든요. 이제 로마에서 귀국한 그 부기로의 그림은 곧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세밀한 묘사, 특히 손과 발, 그 피부의 묘사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이제 살롱에서 그의 작품은 아주 인기 있는 품목이었죠. 아카데미 화풍에 충실하게 이제 그려진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아주 사진처럼 정확하면서도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전 그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무수히 많은 스케치를 통해서 얻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대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요. 응석불익입니다. 꼬마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언니에게 지금 응석을 부리는 중입니다. 언니의 얼굴이 이제 화난 걸로 봐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하나 남은 이제 오렌지 넘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언니의 손등에 그 묘사된 힘줄을 보면서 부게로의 테크닉에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부게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일군의 작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공격자는 인상파 화가들이었는데요. 그 선봉은 드가와 세잔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잠깐 좀 이유를 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초부터 르네상스 대가들의 그 미학적인 규범에 맞춰서 그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키고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제는 역사나 이제 문학 쪽에 기울어져 있었고 또 규범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이제 표준화된 그 기술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이런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제 젊은 화가들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 인상파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린 거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세잔이 그 부기로에 대해서 그 막말을 한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고, 그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부기로와 앙리 마티스입니다. 부게로가 지도하던 학생 중에 앙리 마티스가 있었습니다. 앞서 그 얘기한 대로 아카데미즘에 그 입각한 그림 그리기는 아주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이제 당시 아카데미즘을 추종하는 화가 중에서 이제 부게로만큼 학생들 자신의 그 개성을 표현하도록 그 독려한 스승도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 마티스는 얼마 못 견디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게로는 처음부터 마티스를 격려했지만 마티스의 그 연약함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화가 난 부게로가 마티스에게 너는 원근법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먼저 연필 쥐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다면 결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니까. 듣는 마티스 참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상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가와 이제 그의 친구들은 아주 고요하고 부자연스러운 외모가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부게로 같다라는 말로 이제 비웃었죠. 맛만 봤어라는 작품입니다. 잠시 후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냥 먼저 한 숟가락을 먹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표정은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좀 눈은 미안한 듯, 약간 겁을 먹은 듯 하지만 꼭 담은 입술을 보면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답죠. 자, 인상파의 탄생을 이제 기존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상파들이 소위 이제 꼴통이라고 부르는 그 체제가 바로 그 부게로가 대장인 아카데미즘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의로 보면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아카데미즘은 어느 시대이든 주류를 일컫는 통칭이기도 하죠. 31살이 되던 해에 이제 부게로는 마리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마리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21년간 이어졌는데 둘 사이에 5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와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게로는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능성 있는 그 화가들을 지원했고 나중에는 이제 빈민을 위한 재단도 설립합니다. 이제 그의 그림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제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부게로는 적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푸시케의 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절묘한 보라색입니다. 이제 푸시케와 큐피드가 이제 두른 보라색 천은 그 명암의 차이만을 가지고 이제 화면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죠. 이제 푸시케는 그 언니들의 꿈에 빠져서 그 잠든 남편 큐피드를 이렇게 불빛을 켜서 확인하죠. 이제 크게 실망한 큐피드가 떠나버리고 이제 푸시케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비너스를 찾아가서 애원하고 또 비너스는 온갖 그 관문들을 만들어서 푸시케를 방해하죠. 아마 이 장면은 그 마지막 관문을 넘다가 이제 그 잠의 신에게 걸려서 영원히 잠을 자야 할 순간 짠하고 나타난 큐피드가 이제 푸시케를 안고 하늘로 오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푸시케의 그 표정은 안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큐피드의 표정은 좀 딱딱하지요. 혹시 이제 푸시케를 떠날 때 큐피드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지 못한다. 잘못했어요라는 작품입니다. 손에 먹다만 이제 과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혼나고 있는 이유도 좀 짐작이 됩니다. 부끄럽고 좀 무안한 아이의 표정과 얼굴을 그 가진 손짓대에서 웃음이 좀 납니다. 부게로 나이 52살 때 아내 마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 전해에 그 막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폐결핵과 임신 중에 그 합병증이 이제 원인이 되었어요. 이제 갓난 막내 아이 역시 2달 뒤 엄마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죽던 해에 12점, 또 그 다음에 17점,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23점의 작품을 그린 것을 보면은 이제 부게로는 더욱 그림에 매달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그해 겨울 이제 부게로는 그 제자로 12년째 그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40살의 미국인 엘리자베스 가드너와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간 아내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좀 이해할 수는 있죠. 아이들도 남아 있고. 엘리자베스 가드너의 초상화입니다. 이제 그런데 부게로의 어머니와 그의 딸이 이제 부게로의 재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부계로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 착한 부계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이제 부계로는 엘리자베스와 비밀리에 약혼을 합니다. 결혼이 아니니까 맹세를 깨트린 것은 아니죠. 자, 이제 계속되는 그 무자비한 인상파의 공격에도 부계로는 평온했고 또 그가 추구하는 절대미래에 대한 그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1살이 되던 해에 부계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92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재혼하는 것을 이제 막던 어머니였는데 조금 오래 사셨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부계로는 바로 엘리자베스와 결혼합니다. 20년을 그 기다린 대단한 사랑이었죠. 엘리자베스는 화가로서의 생활을 이제 접고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합니다. 연설문이나 편지, 서류 작성 같은 그 비서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가드너가 남긴 작품을 제가 몇 점 봤는데요. 부계로하고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라는 작품입니다. 80살이 되던 해에 부계로의 막내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처 마리와의 사이에 5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부계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충격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에 이제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826점의 작품을 남기고 80의 나이로 부계로는 세상을 떠납니다. 바느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부계로에 대한 공격이 심했던 것은 이제 그의 품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과 사회에 있어서 항상 정직했고 솔직했고 권력 남용이나 또 거짓을 혐오했던 이제 그는 소위 그 타협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계로가 호색가라는 소문도 있었고 또 여성 누드를 그릴 때만 행복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계로가 여성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 중 누드와는 10%도 안 됩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대해서 부계로는 어떤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그 예술학교에서 여학생을 받게 된 것은 부계로가 처음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부계로가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나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미술관에 있던 그의 그림들이 차근차근 벽에서 내려집니다. 인상파가 득세하던 때였고 또 바로 이 뒤를 이어서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그 아카데미즘의 그 대장인 그의 작품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이고 또 당시 관객들도 그의 그 작품에서 흥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의 명성과 업적은 이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비방 속에 이제 묻혀졌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뒤에는 백과사전과 역사교과서에서조차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작품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자료에만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기다림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시대의 영혼을 잡았고 부계로는 젊음의 영혼을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거장에 대한 찬사이지만은 사후의 운명도 비슷합니다. 렘브란트가 1669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이 사라집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이제 1790년대가 되어서야 렘브란트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지만은 그 1910년 경매 시장에서는 그 영국의 왕립 아카데미 그 초대 위원장을 지냈던 조슈아 레이놀드의 작품이 렘브란트의 작품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죠. 1960년대부터 부계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관심을 보인 곳은 역시 경매 시장이었는데요. 3년마다 그의 작품 가격은 2배씩 뛰기 시작합니다.
1979년 경매에서 그의 작품 가격이 4배 이상 이제 폭등을 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재발견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대전부터 1980년까지 유럽에서 부게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흑백 사진 속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는 정도였거든요. 네, 부게로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2000년까지 19세기 프랑스 화가 중 가장 위대한 화가로 기억될 사람은 부게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가와 모네입니다. 그 부게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평을 했던 드가였지만 부게로의 실력은 아마 인정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윌리엄 부게로 이야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